한국은 한 번도 불매운동 성공한 적 없다고 비아냥댔던 일본이 유니클로 강남점을 비롯해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짐을 싸며 울상 짓는 상황을 속 시원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한국은 금방 식는 나라다. 2019년 노제팬 일본 불매운동이 국내에서 시작되었을 때 일본 TV 패널 중 한 명이 한국을 조롱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0년 일본 농객의 생각은 한국에서 짐을 싸고 있는 일본 기업들을 보고도 한국은 금방 식는 나라다 라는 저급한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실제로 2019년 7월 일본 불매운동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유는 우리 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한국인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며 일본산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종목에는 일본 의류, 자동차, 주류 등을 포괄하며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란 문구가 거리 곳곳에 걸리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망언과 역사 왜곡 등에 반성하기를 원했었죠. 명동상가나 동대문에 위치한 유니클로, 각종 편의점에 진열되었던 아사히, 도요타 자동차 등이 불매운동의 주된 타겟이 되었지만 해당 점포와 관련된 업주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행동을 비웃었었죠.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다. 다시 한번 읽어도 굉장히 한국을 아래로 보는 시각임은 틀림없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초기에 일본 화장품 기업인 DHC 테레비 방송에 출연한 패널의 망언 수준 이상의 발언이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고, 또 다른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는 작년 10월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와 한국판 광고에서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라는 광고 자막을 쓰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얕보는 내용을 담았고, 이에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그 쓰레기 같은 유니클로 광고는 방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외로 논란이 되었고, 유니클로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를 포함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인들이 자격지심에 스스로 만든 논란이나 라며 한국을 비꼬다 못해 하찮은 것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유니클로 관계자의 발언에 실제로 한국의 모든 유니클로 매점에 대한 구매자들의 발길이 끊겼고, 이런 저급한 인식을 갖고 있는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한국 사람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유니클로, 일본 자동차, 일본 맥주 기업 아사히의 성적을 다시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인식이 부족한 유니클로입니다. 2007년 초대형 매장인 강남점, 압구정점, 명동점을 개장하며 유니클로 돌풍을 일으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과 쇼핑할 때 많이 찾았던 매장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컸었습니다. 이러한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매출만 수백억 원이 넘는 초대형 기업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시간당 수백 명의 인파가 북적이며 유니클로 전성시대를 통해 돈을 벌었던 일본 기업이 한국을 뒤에서 욕을 하며 웃고 있었다는 점은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가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랬던 유니클로 매장들이 8월부터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매장 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유니클로 강남점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도 폐점을 앞둔 유니클로 매장은 울산점, 김해점, 청주점, 서초점 등 총 9곳이 확정적으로 폐점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186개였던 유니클로 매장 수는 165개로 줄어들며 일본 불매운동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되며 한국인들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불매운동에 코로나의 상황까지 엎친 덮친격이 되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유니클로는 한국 캐주얼 의류 시장을 석권하는 데 성공했지만 최고 재무 책임자의 저급한 말실수로 돌아선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는 실패하며 이 같은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을 신상품이 본격 출시되기 시작한 8월이지만 유니클로 매장에는 지난해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가 다시 대량 입고되었고, 유니클로를 대표하는 상품인 경량 패딩 등 인기 상품이 할인가로 입고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유니클로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니클로 매장 직원이나 입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니클로에 팔리지 않는 재고는 연말 재무제표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로 잡혀 대규모 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히며 다음 연도의 지표까지 일본 불매운동이 영향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매출 부진에 재고 부담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어 현재 유니클로 9개의 폐장 향후에도 비용 대비 이익이 부진한 매장 정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로 알려진 지우도 이달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며 일본 기업인들이 더욱 입을 조심하게 되었는데요. 지우는 2018년 9월 한국에 첫 매장을 냈는데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영업을 접게 되며 함부로 입을 놀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맥주입니다.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되었고 한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본 맥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편의점 점주들도 입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국내 편의점 5곳의 맥주 판매 현황을 알아본다면 일본 맥주를 팔지 않는 곳은 3곳 이상으로 만약 일본 맥주를 판매하더라도 그 종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 대부분이 일본 맥주가 아닌 국산 또는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의 수입 맥주로 발길을 돌리면서 입고되었던 일본 맥주 물량마저도 폐기 처분하며 일본 맥주 기업도 타격을 심각하게 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편의점이라면 달마다 하는 4캔에 만원 하는 행사에는 일본 맥주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다른 수입 맥주가 묶음 판매되고 있으며 이제 국내 소비자는 일본 맥주를 거의 찾지 않는 상황까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형 판매점인 이마트는 전체 수입 맥주 물량과 비교해본다면 일본산 맥주의 비율이 급속도로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지분율이 높은 롯데마트는 일본 음료 호류의 3종을 비롯해 일본 맥주 아사히, 기린 이치방, 삿포로 등 품목을 줄이지 않고 판매하여 한국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지만 전혀 그 의견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판매자들이 말하길 다른 수입 맥주가 매진이거나 물량이 비어있는 것에 비하면 일본 맥주는 인기가 없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일본 맥주 판매량이 작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일본 맥주는 이제 눈밖에 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사히는 불과 2년 전인 2018년 4분기만 458억 8,400만원어치를 팔아 수입 국산을 통틀어 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순위가 땅끝까지 폭락한 것은 물론 매달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매출이 20분의 1로 줄어드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맥주 매출이 95%나 사라지며 일본 맥주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일본 카메라 제품입니다. 지난해 3월과 6월 2달을 제외하고 디지털 카메라 완제품 거래량이 전년 대비 많게는 30% 가까이 감소하며 일본 카메라 제품에 대한 타격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올해 연말에 정산되는 연간 디지털 카메 거래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부 일본 카메라 업체에선 지난해 한국 매출 반토막설도 제기되며 한국에 대한 입을 더 이상 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일본 의류나 맥주와 같이 언제 줄줄이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일본 카메라 업체들은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며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일본 카메라 업체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한국으로부터 흑자 매출을 이어왔었는데 전성기 대비 현재 한국 매출이 3분의 1이 됐다면서 지난해 한일 사태로 일본 카메라 업체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역사인식에 대한 부분을 빼고 자신들이 피해본 일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국내 소비자 중 81.5%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찬성한다며 일본 기업의 역사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70%는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 제품 구매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제품을 더 소비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연도 7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기 전까지 44.7%가 일본 제품에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과는 비교가 되는데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찬성하는 이유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가 34.4%로 가장 많았고 언론의 혐한 발언과 망언에 화가 나서가 28.8%, 향후 일본과 무역 협상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5.6%로 일본 기업의 머릿속과 뚫린 입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어느 일본 기업인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34.4%가 불매운동이 3년 이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답하며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191억 달러였습니다. 매년마다 일본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지만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대일 수출은 7.8% 줄은 반면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4.6%가 감소하며 일본이 2배 이상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일본이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줄 심산으로 노렸던 분야가 반도체였는데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반도체
반도체 시장 역시 우회 수입과 국산화로 피해를 줄이며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이 선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화학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이 반도체 핵심 소재 고순도 불산액을 대량 생산하며 국내 기업에 조달하고 있으며 다른 반도체 부품의 공급 또한 안정세에 접어들며 그 피해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인들이 함부로 입을 놀렸던 것과 같이 자세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이나 반항 감정은 언제나 일본 기업 및 일본 정부에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뒀기 때문에 아베 정부는 현재 한국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지속하더라도 일본 내에서는 더 강하게 입을 놀리며 대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한 줄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줄 이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